그다음에 요건 뭐 세무 부분, 세무 회계 부분, 수익금 송금 부분 아주 뭐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송금 부분은 맨 뒤에 있네요. 다시 한번 뭐 하시는 걸로 하고요. 간단하게 뭐 세무 회계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중국에서는 맡게 될지 한번 뭐 경험담들을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자, 먼저 우리 정 사장님. 세무회계 참 어렵죠 이게. 이게 또 민감한 부분이 외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면 탈세 부분이거든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탈세하면은 이게 또 좀 무거우니까 형벌이. 기본적으로 영업세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5%네요. 5% 그렇잖아요. 5%에서 이제 7% 사이인데 보통 이제 5% 잡고 근데 연말에 가면은 이제 소득세를 또 이제 내는데 소득세가 25%. 그쵸, 25% 정도 돼요. 그러다 보면은, 또 여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단독 건물을 갖고 있을 경우에, 단독 건물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토지세가 또 발생이 돼요. 네, 토지세.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세금을 정말 많이 내죠. 네. 그리고 아직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현금 부분을 좀 많이 누락을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럼 뭐 세무회계사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죠. 적절하게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서 그렇죠. 적절하게 뭐 이렇게 우리 정 사장님 의견이시고 그 부분은 우리 박사님 한 말씀. 아까 정 사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죠. 왜냐면 어쨌든 저희는 회계 사무실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영수증이고 다 그쪽으로 다 보내줘요. 그렇죠. 보내주면 거기서 세금 얼마 내라. 그리고 이제 그 영수증 끊어주면은 그 영수증 끊은 데 대한 그 세금은 영업세 내면 되는 거니까. 그거야 뭐 이제는 여기서 뭐 불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좀 그런 불법적인 그 영수증 처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업세를 굉장히 많이 내요. 아주 우리 가게에 비해서.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니까. 박사님 말씀 또한 그 준법 정신에 의거해서. 근데 안 그러면 뭐 보따리사 가야지.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 박사님 한 말씀. 세금 관련해서 뭔가. 우선 식당을 하시게 되면 세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영업세가 있고요. 우리나라 부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인세,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이제 토지 사용세가 있는데, 토지 사용세는 이제 임대계약서를 쓰시면서 그 부분은 임대인이 낼 것인지 임차인이 낼 것인지 서로 합의하에서 이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세에 대한 부분은 우선 차지를 하고, 영업세는 이제 정 사장님이 말씀하셨고, 소득세는 이제 절세,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계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니면 기장 대리업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움직이시는데 굉장히 지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오래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은 이제 회계사무소에 있는 친구들이 특히 회계사 같은 경우는 급료가 인민폐로 5,000원에서 한 6,000원 돼요. 이제 한 사람이 한 업소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게 5개가 넘어가면 오버가 돼요. 가버가 이럴게요. 그러면 한 친구한테 기본적으로 1,000원 정도 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5개 이상을 맡으면 그냥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장 대행업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00원, 적게서는 500원, 800원 받아가면서 한 친구가 적어도 20개에서 100개까지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실제로 영업세 나가면 그건 이제 계산상으로 보면 역추적해갖고 계산하게 되면 소득세를 충분히,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추적할 수가 있는데 지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게 굉장히 많이 누적됐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지금은 방치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나중에 아주 아직 작기 때문에 세무부에서 그걸 인력 부족도 있고 저거 뭐 건드려봤자 뭐 풀은 안 되고 실적도 인사고과에도 안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내비두지만 이제 공산국보다는 세무부에 이제 파워가 세질 거예요. 홍콩이나 우리나라처럼 법인 설립이 간소화되면서 공산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이제 시적인 것은 세무국, 그 지역 소재지 세무국에서 파워가 지위가 상당히 높아질 텐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인사고과에 올라갈 수 있는 쿼터를 줄 거예요. 분기별로 몇 개를 잡아라라면은 먼저 잡히는 기업들은 외국인, 외상 투자 기업이 첫 스타트가 될 텐데, 그 리스트에 오르는 스타트가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만들어 나가시는 게 초창기에 회사 설립하시는 분들은, 내자 기업 설립하시는 분들은 보면 옛날 우리처럼 기장 납입 과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형사상의 범죄인데, 내자 기업 100만 원짜리 설립해 주는데 중국 친구들이 넣었다 빼면서 대인료를 2만 원, 3만 원 받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렇게 회사들을, 내자 기업들을 많이 설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1년에서 넣었다 뺐다 막 만들어가면서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려요. 그러면서 영업세를 많이 내면서 소득세를 많이 안 내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세무에서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으면서 터치는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내가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M&A를 하시든 아니면 이걸 키워서 누군가하고 다시 지분을 어느 일부 정도 주시든 간에 이제는 앞으로는 세무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투명하게. 근데 그 부분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저희는 1,000원씩 줘. 예를 들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300원, 500원. 한국에서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회무 식당업 하는 경우 보면은 뭐 기장대행이라고 그래서 뭐 10만 원 전후 되는 것 같아요. 이 일반 그 회계사 사무실하고 얘기했을 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3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이제 뭐 규모에 따라서 그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당사자인 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무회계 부분을 갖고 와도 사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자, 영업세는 영수증 발급하면 나가는 거니까 그럼 소득세 부분에 의해서 뭐 개인소득이 되었든 기업소득이 되었든 뭐 할 때 자, 영수증 처리 그러면 저희가 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제 사무실 회계를 통해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만 말씀하신 향후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거를 저희들이 어떤 과정에서의 이 중간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자, 기장 업무한 거를 그걸 원본을 다 갖고 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세무과 세율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식당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지금 그쪽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등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또 지출 항목, 수입은 명확해요. 내 식당 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왔거나 내가 영수증을 손님한테 주게 되면 이건 무조건 거래로 보고 영업세를 낸 거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현금으로 받는 부분들은 거의 뭐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입에 대한 명확한 수입과 그러면 그 수입에 따른 지출 항목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대행 업체를 통해가지고 달이면 달, 분기면 분기 해가지고 정리해서 조금 서로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나는 세금을 300원이든 500원이든 내고 싶다. 내 구조가 지금 수입보다는 지출이 적기 때문에 만약 이상에 꼭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반드시 내야 된다면은 그 정도 내게끔 구조를 짜주라는 식으로 역으로 그 친구들한테 제안을 해서 내 회사가 그렇게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가지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죠.
근데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네. 자 지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영수증이 끊어주면은 이제 매출이 잡히는 거죠. 네. 매출이 잡혔으면은 이제 수입이 된 거야.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출을 잡으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매입한 경우에 이제 정식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거기엔 차액이 이제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예. 근데 수익을 해서 뭐 인건비가 되었던 이렇게 털 수 있는 건 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5% 내는 거니까. 네. 그죠? 기업소득세가. 그래서 경우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네, 뭐 저기 여기 있는 뭐 한국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 영수증을 사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인 거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 이거에 대해서 그 세무 회계를 뭐 직접 하든 뭐 대리회사에 맡기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무슨 다른 얘기가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이 될 수 있는 항목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회사 하다 보면은 식당 영수증은 뭐 1000분의 얼마다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 영수증을 준비를 하죠. 뭐 먹고 오더라도. 골프 접대, 골프 나가서 뭐 골프장에서는 비용은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건 전부 다 이제 그 회계들을 통해서 네. 일단 그 지출로 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딱 정리가 돼 있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 매출이 그래도 남았다. 그럼 여기에 25%를 낼 것인가? 네. 아니면은 또 새로운 매출을 잡을 것인가? 매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입이죠. 네. 매입을 잡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김 박사님 말씀이 조금 이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선 이제 식당 업주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 수입이라는 게 명확하게 영업소를 낸 만큼 수입이라는 게 명확하게 잡힐 텐데 지출이 있거나 없거나 한데 지출이 많다면 계속 마이너스로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만이든 마이너스 1000이든 잡아가면서 나중에 사장님한테 돈을 빌려서 갚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돈을 내가 만지작거릴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을 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만이 정리를 하면서 만지작거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만지작거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영수증을 누구한테 시원하게 많이 끌어줄 수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괜히 꽁하고 있다가 영수증도 제대로 아주 각박한 어떤 영업주의 사장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 돈에 대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 전문가들이니까 회계사무소에 있는 전문가들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는 이야기도 해가면서 이게 세무회계적인 측면들을 좀 투명하게 가져가면서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제가 그 식당업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뭐 제일 창업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한번 봤어요. 첫 번째, 부지런해라.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좀 이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입 과정을 직접 다녀라. 뭐 이런 거겠지 이제. 두 번째, 이 금전적 센스를 항상 켜놔라. 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세무 관계는 중국이니까, 외국이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에 와서 편법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취지로 우리 김 박사님 말씀은 그래서 그 회계 담당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절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늘 금전적인 감각을 그 켜놓고 있어라라고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굉장히 구조적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로 넘어가고 예, 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에 관해서 우리 조사님 뭐 하실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특별히 이제 좋은 말씀은 김 박사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보충해야 될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그 기장 처리하는 것들 있지 네. 않습니까? 그거를 잘 보관을 해두셔야. 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4년차, 5년차 때 이제 그 세무 법률을 받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벌금이 또 그에 따른 벌금이 또
나오기 때문에 뭐 기장 처리한 것들 빠짐없이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또 나중에 벌금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 있습니다.